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BNK 경남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일금고를 맡고 있는 건 울산시와 창원시 단 두 곳입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는 울산이 유일한데 문제는 경남은행이 광역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울산을 대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울산시 금고의 예금금리도 타 지자체보다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인상했는데 최근 인사에서는 울산을 총괄하는 임원의 직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대인 BNK 금융지주 회장이 김상욱 시장을 만났습니다. 김태한 BNK 경남은행장과 김기범 울산 영업그룹장도 동행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김 시장의 지적에 따라 시금고 예금금리를 조정한 이후 이뤄진 만남이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상무급인 경남은행 울산 영업그룹장의 직급을 부행장급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울산시 일금고를 맡고 있는 지역은행으로서 광역시 위상에 맞는 대우를 강조한 겁니다. 좀 부위원장님 한 분이 계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좀 우리 BNK가 우리 울산 시민들과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금융이다라는 신뢰를 좀 상징적으로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빈 회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어떤 상징적인 이 지역의 경남은행의 어떤 임원이 부행장급이여야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느끼고 받았고, 그만큼 또 울산에서 우리 경남은행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곧 상무급이 배치되어 오던 경남은행 울산 영업그룹장은 3년 전 처음으로 한 단계 높은 부행장보가 배치됐습니다. 당시 울산 시금고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공식 은행 명칭은 아니지만 경남은행 앞에 울산을 붙인 것도 이때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단행된 인사에서 울산 영업그룹장의 직급은 다시 상무급으로 낮아졌습니다. 은행 직급은 단순한 서열이 아니라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직결됩니다. 특히 기업 대출금리 등을 결정하는 본사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총괄하는 자리의 직급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은행이 없으니까 경남은행이 지역은행으로 하고 있는데 임원급이 어떤 직급이 좀 있으신 분이 오면 맨파워가 좀 있으니까 우리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귀담아 들어가 잘 전달을 안 하겠어요. 현재 울산에 있는 경남은행 영업점은 31개. 경남은행 전체 여수신 규모에서 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합니다. 울산시 일금고 규모만 5조 7천억 원인데 광역지자체 일금고를 경남은행에 맡긴 건 울산이 유일합니다. 울산 외에 경남은행이 일금고를 맡고 있는 건 창원시로 창원에 있는 경남은행 중부 영업그룹장의 직급은 부행장. 일금고를 맡지도 않은 진주시에 있는 서부 영업그룹장의 직급은 부행장보로 울산 영업그룹장보다 높습니다. BNK 금융지주 회장의 이번 방문은 내년에 있을 차기 시금고 선정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현재 울산시 제1금고를 맡고 있는 경남은행과의 계약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앞서 시금고 금리를 둘러싸고 울산홀대론까지 불거진 가운데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울산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울산시 신민식 경제부시장과 송현주 분권인구정책국장은 어제 국회를 방문해 박성민, 윤종호, 서범수 국회의원을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 울산 유치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 방향과 울산시의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울산의 중점 유치 방향과 기관별 대응 논리를 설명하고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국회 방문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합동 토론회를 추진하고 9월 초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주원 의원은 어제 시의회 회의실에서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조기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과 주민들은 광역교통 접근성과 부지 확장성을 갖춘 창평동, 북울산 역세권 일원이 제2혁신도시의 최적지라는 입지적 당위성을 함께 공유하고 지난달 출범한 제2혁신도시 북구 범구민 추진단과 발맞춰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또 2021년 부지가 확정된 이후 지체되고 있는 울산의료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웃과 지역사회에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상욱 시장은 어제 울산 농업기술센터 현장 점검을 갖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무더기 징계당한 것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김 시장은 울산시 감사 결과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허위 출장과 초과 근무수당 부정수령, 공용 차량 사용 등의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센터의 조직관리 소홀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 시장은 또 농업기술센터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등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어제 소식지를 내고 지난 2007년 약 11조 원이었던 사내 유보금이 18년 만에 101조 원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조합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96%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사측에서 합당한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여금 50% 인상과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도 쟁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8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부터 이어진 현대차 노조의 이번 파업으로 전체 차량 생산 차질은 6만 2천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동건 울산 북구청장과 북구의원들은 어제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노사에 대해 조속히 임금 협상을 타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임금 협상 기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이 장기화될수록 협력 업체와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교섭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양측이 지혜를 모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 등 법안 4건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은 기존 해양시설을 해상풍력 등 미래에너지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철거 의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함께 통과된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3법은 개인과 중소기업이 어렵게 확보한 특허와 디자인 등의 권리를 등록료 납부 기한을 놓치는 등의 실수로 잃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보성학교 기념사업회 추진 모임은 어제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출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계기로 울산 동구 보성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추가 서훈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항일운동의 산실인 보성학교 출신 김경출 선생의 서훈을 환영한다며 이번 서훈으로 보성학교는 서진문, 이효정에 이어 3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역사적 터전임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동구 출신 독립운동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서훈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어제 민선국이 울산시의회 첫 정례회를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7일간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울산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제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선국이 김상욱 울산시장 체제 출범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유튜브를 통한 소통과 공개 행정입니다. 이 같은 현장 공개 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기강 잡기와
칭찬 릴레이를 병행하는 젊은 김상욱 시장의 모습은 가감없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어 시대의 변화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시정 비전으로 내세운 김상욱 시장.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행정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상욱 시장은 특히 청렴한 공무행정을 위해 감사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일 돈 많이 쓰는 부서인데 여기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큰 사고 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왜 선거운동 기간 직전에 성원유가 썼다가 선거운동 직후에 복귀하셨는지 설명하시면 되지. 그 설명 안 하시고 저 노려보시면 저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김 시장은 느슨한 행정 조직을 향해서는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자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고민사항을 담고 해결책을 담아서 오늘 얘기를 나누자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무시당한 느낌입니다. 징역 4년 구속되는 사안이면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울산 연구원에서 생겨났다는 점, 좀 사실 좀 많이 부끄러운 일이고요. 울산 경제자유구역청 현장 점검에서는 간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 태도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과 함께 감사 기능의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혹여라도 제보자를 찾아내려는 시도나 또는 누군가에서 보복행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정말 그건 제가 어떤 용납도 하지 않겠습니다. 즉시 형사고발할 겁니다. 김 시장은 공무원 기강 잡기만큼 칭찬에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체 국장님 주말 또 없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내내 제가 많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밤낮 없이 고민하시고 연구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 올립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김상욱 시장의 공개행정 행보가 2달여간 이어지면서 우려의 시각을 넘어 점차 시민들 사이에 친숙하게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교육감과 함께하는 2026학년도 학생참여위원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조용식 교육감과 초중고 학생참여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해 학교 생활과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나눕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 간 교류 확대와 학생 주도 활동 활성화,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으며 조 교육감은 적극 반영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원서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 중이거나 출신 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타 지역 고교 졸업생 중 울산 거주자는 시교육청에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며 수험표는 11월 18일, 성적 통지표는 12월 11일 각각 교부됩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적으로 진행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훈련은 남구 현대백화점에서 공업탑 로타리까지 구간과 소방서별 1개 구간 등 모두 6개 구간에서 실시됐으며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상습 정체 구간 등 소방차 통행 여건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 100여 명은 남구 현대백화점과 북구 롯데마트, 울주군 언양불고기 거리 등 시민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지난달부터 울산대공원 잔디광장 일원에서 개최 중인 여름 야시장 가든나이트 마켓이 누적 방문객 8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든 나이트 마켓은 오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20회 개최 예정인 가운데 어제까지 12회차를 마쳤으며 누적 방문객 8만 명과 전년 동기 대비 300%에 달하는 3억 7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재단 측은 현재 흥행 추세를 이어갈 경우 총 방문객은 12만 명, 매출 6억 원 달성 등 마켓에 참여한 소상인과 푸드트럭 운영자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프로젝트 국민투표 결과 여행명소 9,883곳 가운데 울산의 여행명소는 9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명소 수는 서울이 1,26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088곳, 강원도 1,058곳, 제주 917곳 등의 순을 보였으며 울산은 대전의 222곳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곳에 그쳤습니다. 울산 지역 여행 명소로는 장생포 문화마을과 대왕암공원, 태화강 국가정원과 간절곶 등 대부분 기존 여행 명소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간 울산시 지정 전담 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팸투어는 울산의 대표 명소와 함께 신규 관광 콘텐츠를 직접 둘러보게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신규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어제 언양불고기 체험을 시작으로 자수정 동굴나라와 재생복합 문화공간 FE01을 차례로 탐방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울산마차와 웨일즈 카트 등 특색 있는 신규 체험 상품을 연계한 모객 확대와 홍보 마케팅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2026년도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537명을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합격자는 여성이 전체 68.2%로 남성 31.8%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57%, 30대가 34.1%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최연소 합격자는 20세 일반 행정직 여성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53세 사회복지직 여성입니다. 대낮에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대낮에 경남 양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다가가 여러 차례 흉기를 꺼내 보이고 물건을 고르고 있던 손님을 폭행한 데 이어 자신을 제지하려는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가 네덜란드 해운선사 로열 바겐부그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도서관은 다음 달 열리는 2026년 제3기 인문학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강생을 21일부터 선착순 모집합니다. 고래문화재단은 장생포 라이트 운영 1주년을 맞아 21일과 22일 이틀간 장생포 문화창고에서 장생포 하이라이트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울산 남부도서관은 남구 마이코즈문고 도서관과 호수공원 루첸 작은 도서관에 도서 248권을 재기증했습니다. 오늘 울산은 구름이 많이 끼는 흐린 날씨 속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특히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종일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은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33도 안팎을 기록하며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울산에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6분입니다.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